예, 안녕하세요. 민간경비론 문제풀이 과정, 모의고사 과정이죠.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교과서, 책, 교재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은 다 맞다는 이야기인데, 2번 항목에 보면 민간경비의 수혜 대상은 일반 시민이다. 민간경비는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고객, 급여를 지급해주는 특정 고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효, 신기특 이렇게 통상 이야기하죠. 시호, 신기특.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해서 총 5가지. 자, 여러분 경비업법 배우게 되면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시험에는 꼭 점수를 드리기 위한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다. 3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을 보면 경비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경비업법에 보면은 폭행죄라든지 뭐 이런 결격사유라는 게 있죠. 그 다음 3번, 기계경비제도는 외국에 비해 크게 발달되어 있다. 뭐 크게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 경찰과 상호협력체제가 잘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구축이 되어 있지만 다소 미흡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민간경비원의 지위는 일반 경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우리 4번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제일 큰 특징은 뭐입니까? 공경비의 대표적인 실행자는 경찰이죠.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죠. 민간경비는 일반 민간인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5번, 다음 중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4번, 법 집행의 유무, 대형이죠. 구속을 한다거나 뭐 신체 수색을 한다거나 증거를 찾는 이런 행위들은 경찰만이 할 수 있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에는 답은 오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 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뭐 이 이론은 시험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그 소유자 부담 이론이라고 하면 사실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체제 수호를 위해서만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나머지 어떤 일반 국민에게 이제 수행되는 업무들은 민간경비나 이런 데 맡겨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적 임무에만 경찰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소유자 부담 이론이에요. 근데 뒤에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할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업자가 보호한다. 이거는 뭐겠어요? 이익 집단 이론이죠. 이익. 가만히 내버려둬도 보호할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익 집단이죠. 그죠? 그래서 플레빌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 한원론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도화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6번의 답은 1번.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고대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경비제도를 역사적으로 볼 때 공경비가 민간경비보다 앞선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죠. 내 몸을, 원시시대에 때는 내 몸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활동되었죠. 그것들이 옆 가족, 부족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고대 함무라비 어떤 왕시대에 나오면은 문서화된 세계 최초의 어떤 법이 나오게 되죠. 그 법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어떤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행위,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뭡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또 지난번 시간에 시험 문제풀이에서도 나왔지만 민간경비와 그런 공경비와 어떤 민간경비 차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한 시기는 함무라비 어떤 왕시대다. 약간 지금 설명이 좀 빗나갔지만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 강의 때 제가 강의를 약간 좀 다르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최초로 법령을 문서화하기 시작한 함무라비 왕 시대에 어떤 공경비, 사경비, 공적 경비 뭐 이런 사적 어떤 민간 경비죠. 이런 차원의 어떤 구별이 대두되게 됐다. 분리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당연히 민간 경비가 공경비보다는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영국의 헨리 필딩 하면 시험에 간간히 나오죠. 여기서 1785년경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형사기동대에 해당되는 조직을 만든 시대는 형사기동대, 러너죠. 기동,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보호가의 주자시대. 이어서 말하는 보호는 어떤 지명이고 가는 길거리, 길이라는 거죠. 길가자, 주자, 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가의 주자시대가 해당되죠. 2번. 그래서 보호가의 외근기동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호가의 외근기동대.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우리 상업 주거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민간경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기출문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둔 문제입니다. 한데 조금 상식적인 문제죠. 2번에 보면 민간경비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소비 욕구를 최대화하기 위해 공중의 어떤 접근을 최소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상업 행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기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이고 침해적인 요소들만 걸러낼 수 있는 민간 경비가 기여하는 그런 모습에 되는 거지. 어떤 뭡니까 소비 욕구를 최대화하는데 어떤 공중의 접근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경비 활동이다 이런 말들은 맞지 않는 거죠. 2번 지문에.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일본의 민간 경비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어떤 민간 경비 산업의 어떤 산업, 발전 과정, 현 상태, 전망 여기 대해서는 시험에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완전 급락했다, 민간 경비가 축소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없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는 있죠. 그래서 3번 지문에 나오는 거지만은 경찰 예산의 한 65% 정도가 90년대 들어오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증감을 반복한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90년대 아니죠. 88년 이때쯤 오면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고 88년에 되면 중국까지 진출하죠. 그래서 1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11번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최초 민간경비는 1960년에 주한미군 부대의 용역을 실시한 거죠. 62년은 우리나라 어떤 시설에 대한 최초 부마실업이 한국 석유 처리장 와 용역 계약을 맺어서 한 게 62년도죠.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11번. 그 다음 12번. 민간경비원의 임용과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비원. 자, 이 부분은 한 지문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간경비원은 시설, 호송, 신변, 기획,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반 경비원 하니까 기계 경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기계 경비까지를 한다. 9번은 일반 경비와 특수 경비가 대별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옳은 것이고, 2번 특수경비원은 국가 종료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무기 휴대 및 사용을 할 수 없다? 아니죠. 자기 경비구역 내에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요게 틀렸죠. 그 다음 3번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을 위한 필요한 경우 불신검본, 무기 사용 등 어떤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하되 청원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경찰법을 다음 기회에 또 강의가 있을 겁니다.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은 시설주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원주죠. 청원주가 임용을 하고 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경찰청장하고 청원주의 어떤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문제 해서 답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12번 답 옳은 것은 했으니까 답이 두 개겠네요. 1번과 3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요거는 그 경비업법 시행규칙 18조에 나오는 무기의 관리 수칙 등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문제로 내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답은 옳지 않은 것 하니까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달 1회가 아니고 매주 1회 이상 손질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매달 1회, 헷갈리게 있겠죠. 매주 1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이한 문제 쭉 넘어가고요. 16번 항에 보게 되시면 방범경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요. 방범경찰은 사고를 예방하는 게 방범경찰이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방범 단속 업무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서 출입 조사를 한다거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신 검문을 한다거나 뭐 위험 요소에 대해서 경고하고 제지하는 이게 다 사고 예방 활동인데 방범 진단이라는 것은 뭐죠? 현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죠. 그래서 범죄 예방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 어떤 현황이나 어떤 자의 스스로 어떤 방법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포함하게 하는 것, 이게 방법 진단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치안 서비스의 공동 생산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보면은 시민 A는 이웃 감시 활동도 한다고 그러네요.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감시한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네요. 그죠? 시민 자율 순찰 때와 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펼치는 자율 방범 활동에 참여한다. 내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 방범에 참가한다. 이거는 좀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네요. 그렇게 보면 답이 4번 집단적 적극적 생산 뭐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요거는 분류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 지난번에 강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 유형이죠. 생산 유형 뭐 이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가 개인적 소극적 뭐겠습니까? 방법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극적 개인적 소극적이니까 뭐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어떤 내 몸, 내 집을 방범 활동,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자신이나 자신의 집. 예를 들면 뭐 실내 도둑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 등을 설치한다거나 실내 등 설치. 그 다음에 뭐 호루라기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경고하는 의미에서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호루라기 휴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등등 있겠지만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이지만 좀 더 좀 적극적인
방범 활동 이런 게 있겠죠. 요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요게는 예를 들면 남의 어떤 피해를 신고한다거나 그 다음에 남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인을 써준다는 거나, 정인 써준다는 건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인행위 뭐 이런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되죠. 세 번째는 그러나 집단적이나 소극적인 부분이죠. 어떤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어떤 집단적이죠. 지역 주민이니까 자율적으로 어떤 하는 뭐 어떤 행위들 뭐 그런 데는 예를 들면은 뭐 순찰을 돈다거나 그 다음에 경비를 세우는 경비를 고용해서 세운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정보들이 따르면 남에게 알려주는 뭐 이런 정도 정보 제공이죠.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은 집단적이고 적극적 뭐 이런 거는 방금 저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 경찰과 연계해서 시민 자율 순찰대를 활동을 한다든지 이웃 감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23번을 보게 되시면은 92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써놨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 그 책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죠. 1차적 경비 단일 예방 체계를 해나가는 것을 1차적 경비라고 한다고 했죠. 강의할 때. 그 다음 단편적 경비.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 땜질식으로 하는 경비. 그 단편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추가하는 그런 경비로 말이죠. 그 다음에 반응적 경비. 이것도 마찬가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총체적 경비, 전체적 경비 이런 걸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경비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다. 경비 실시 방식 라는 이야기고 방금 설명했듯이 특정 위해 요소가 있을 때만 사실에 대응하는 것 그거는 총체적 경비, 전체적 경비다 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26번에 보게 되시면은 노동집약적 경비활동 경비 어떤 주체에 따른 분류 주체에 따른 분류는 경비 주체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류에는 사람이 하느냐 인력이죠. 기계가 하느냐 기계 경비 너무나 쉽습니다. 주체에 따른 분류 인력 경비냐 기계 경비냐. 그런데 여기서는 노동집약적이라고 했죠. 노동집약적에는 뭡니까? 기계가 아니고 사람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3번 인력 경비가 되겠죠. 그 다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항목 보시면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죠. 경비업법을 배우고 나시면 이런 거는 상식 이하의 문제가 되는데 직무교육은 월 4시간 하게 되어 있다. 근데 8시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경비원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비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경비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보면 경비원 신임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 교육. 쉽게 말해 신임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신임 교육은 외부 기관에서 24시간을 하게 되어 있죠.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경비원이 취직을 해서 경비업체에 취직을 해서 자체 내 교육을 하는 걸 직무교육이라고 하는데 직무교육은 월 4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경비원이 경비지도사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저 경비 계획의 올바른 과정은 어느 것인가? 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 숙지하는 수밖에 없죠. 3번 경비 대상을 조사하고 경비 계획을 수립하고 경비 조직을 관리 실행하고 뭐 어떤 것이든 실행을 하면 평가하게 되죠. 평가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계획을 하는 것. 3번. 그 다음 34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경보장치 중에서 침입자가 있으면 119나 112 외부 기관에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이죠. 외래 해당 기관에 바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 그 답은 1번이고요. 참고적으로 다이얼 경비 시스템은 비상시에 바로 버튼을 누르면은 입력되어 있는 번호로 가게끔 하는 게 다이얼 경보 시스템이 되었고, 제한적 경보 시스템은 화재나 이런 경보 시스템 말하죠. 그런 거고, 국보적 경보 시스템은 요거는 아주 원시적인 어떤 경보 시스템으로서 한두 개 정도 어떤 침입자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의 어떤 번호만 저장된 어떤 출동 가능한 대상자에게 연락을 해야 될 대상자에게 신호가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국부, 일부란 뜻이죠. 국부, 국지, 국부 이런 일부 이런 뜻이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지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죠. 지하 물품 보관실 근고 외벽 구성 재료는 해서 강화 콘크리트다. 이거는 뭐 외워두시면 되는데 답이 오답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다 정답지에는 4번 일반 벽돌이라고 되는데 오답이 나와서 수정합니다. 강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도 보시게 되면 너무나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오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수정하는 겁니다. 경계 구역에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길고 수평하게 빛을 확장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의 조명으로서는 적당한 것 하면 프레이넬 등이죠. 프레이넬 등 4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답 그 정답표에는 4번 투광 조명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광 조명등은 어떻게 보면 투광 딱 비추는 거죠. 뭐를 집중시키거나 어떤 시설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등이죠. 그래서 정답은 38번에는 4번이 되겠다. 4번입니다. 그 다음 39번. 다음 중 잠금장치의 종류 중 일정 시간에만 문에 설치된 전자장치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경비 시근장치는 일정 시간에만,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기억식 잠금장치, 일정 시간에만 기억해 두었다가 잠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답은 1번. 그래서 일체식 잠금장치 이런 거는 교도소 같은 데서 많이 쓰죠. 어느 한쪽에 개수가 들어가면 문을 잠그면 전체 문이 다 동시에 잠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될 것이다. 전기식 잠금장치는 전기 어떤 신호에 의해서 원거리에서도 잠금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억, 일체, 전기식 이러한 잠금장치들을 묶어서 패도록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데 신호장치 있죠. 그 유형의 하나가 기억식, 일체식, 전기식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그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에 보시면 요거는 그 자유를 박탈하는데 적법하게 하느냐, 적법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적법하지 않고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이 하거나 물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도 적법하지 않게 이렇게 감금하게 되면 그거는 감금이죠. 불법. 그래서 감금 앞에는 항상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감금이 된다.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걸 구분을 하시라는 뜻이죠. 구속이냐, 감금이냐. 요 지금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구속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이하에 따라서는 강요를 당했다라는 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강요를 당했다라고 하면 구속이죠. 그러나 적법 절차라는 말이 없으면 답은 굉장히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42번 화재 유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이 부분도 뭐 시험에 감초같이 나오는 부분이죠.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런 화재의 형태. 그래서 틀린 것은 해서 보면 A형은 간성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맞죠? B형은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면 효과적이다. 그렇죠? C형은 소방관은 전련 방전복을 입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전이 되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겠죠? D형 해서 이산탄소 같은 무해 기체를 발포한다. D형 같은 경우는 금속 화재죠. E형 같은 경우가 가스 화재.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 가스 누출 감지 센서의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LPG용 센서냐, LNG용 센서냐, 요거 구분하면 되겠죠. LPG용 센서는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워서 바닥에 가까운 곳에서 설치하는 게 맞죠.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어떡합니까? 센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가라앉으니까 센서를 밑에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러나 LNG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정에 설치해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LNG용과 도시가스용 센서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답을 식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 밑에 부분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요 센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반도체식 센서, LPG용 센서, 도시가스용 센서, 도시가스용 센서가 LNG용 센서죠.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접촉 연소식 센서 뭐 이렇게 해서 종류에 해당된다. 해당 안 되는 거는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분 보시면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안전 대책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책 여러분 요거는 177페이지를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소프트웨어적 대책에서 거기서 나열이 되어 있죠.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제한다거나 패스워드를 철저히 관리한다거나 직무 권한을 누가 해야 될 일은 누구의 것 명확하게 하고 한 사람이 다 하면 부정이 나올 수 있죠. 분리해서 하고 하는 요 부분들은 책을 다시 한번 177페이지 읽으면서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번 문항 보시면 컴퓨터 부정조작의 종류 중에서 입증된 자료를 조작하여 거짓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해서 요거는 컴퓨터 부정조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적법하게 되는데 입력을 모르게 살짝 해놓는 거죠. 나중에 출력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 밑에 문제도 똑같은 문제네요. 컴퓨터 문제에서 자료의 부정조작 유형이 아닌 것은 컴퓨터 부정조작 여기죠. 그래서 일반 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안에 컴퓨터 부정조작, 컴퓨터 스파이, 남 몰래 빼내가는 거죠. 스파이, 컴퓨터 파괴, 어떤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를 파괴하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 가면 CD 범죄, CD 범죄, 그 다음 컴퓨터 부정 사용, 남의 것을 뇌를 위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거죠. 부정 사용,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 사용에는 콘솔 조작, 입출력 조작, 프로그램 조작, 이 종류는 지난번에도 꼭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53번 다음 중 청운경찰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점은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청운경찰의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으로 사기가 매우 높다. 이 문제가 아니죠. 좋은 점이죠. 그 다음 청운경찰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신분 보장이 확실하다. 그렇죠. 시기만 되면 12월경에 되면 호봉도 올라가고 해서 좋죠.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죠. 좋은 점이죠. 3번 청운경찰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민간인 신분. 그렇죠. 그러나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 신분을 적용받는다. 그렇죠.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의 한계와 신분의 갈등이 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은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청운경찰은 용역경비원과 동일하게 민간인 신분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없다. 다르죠. 직무 수행하거나 할 때는 경찰과 같은 어떤 신분, 공무원의 신분에 준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54번 다음 중 경찰과 민간경비의 차이점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집행 권한과 업무 수행 한계에서 오는 지휘상의 문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찰이고죠. 민간경비원은 그렇지 않죠.
맞는 말이고요. 경비 서비스의 질적 차이에서 오는 역할 수행 사용 문제, 뭐 질적 경찰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예산상의 어떤 장비상의 어떤 제도상의 법적 뒷받침,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 되겠죠. 각기 공통된 기대를 가진 두 집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용자와 수행자라는 대상에서 오는 문제점.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경찰이고 수행자는 민간 경비원이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아니죠. 여기서 어떤 경찰과 민간 경비는 주종 관계라 사용자와 피사용자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죠. 협조하고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고 업무 수행 기능상에 보완되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지. 사용자와 수행자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민간 경비와 경찰 조직과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오는 문제. 뭐 요거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보다 좀 더 확실한 맞지 않는 거는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55번 보면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포함은 시켰습니다만은 상식적인 내용이죠. 민간 경비와 경찰 간의 어떤 상호 갈등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보 교환하면은 부재가 되면은 갈등 요인이 되겠죠. 정부. 그다음 상호 불신하면은 당연하죠. 불신 의식. 경쟁하에도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너무 경쟁이 과열되면. 그러나 상호 역할 기준이 명확하다.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하고 민간 경비원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하면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6번은 자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소개를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기계경비 운영 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돼 있어요. 자, 1. 대대수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 그렇죠. 우리 하루에도 서울 시내만 해도 수십 개의 어떤 업체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죠. 영세성. 민간경비에 대한 아주 엄격한 지도와 감독이 시행되고 있는 점.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점이죠. 한국 민간경비는 인력경비에 편중되어 기계경비 분야에 제한적이라는 점. 문제점이죠. 우리가 기계경비와 상대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답이 되겠네요. 민간경비의 시장이 경인지에게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다는 점. 사실 뭐 인구의 어떤 4분의 1 이상 대부분의 어떤 인구, 경제활동 뭐 이런 비중이 높으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생각을 해서 정답을 고르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음 중 민간경비업과 관련해서 개선 방향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이런 문제는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처운경찰, 우리나라에만 있는 처운경찰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운경찰법과 경비업법, 이거를 뭐 단일화 하든지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든지 단일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발전 방향이라고 강의했죠.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업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업에 있어 경비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경비의 어떤 지위와 복지와 모든 이런 것들과 연관되겠죠. 특수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의 요건 완화, 요거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이런 것들은 국익을 좀 더 엄격화하고 정형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경비원의 자격 요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청원경찰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 공공단체 등에서만 근무 시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신문을 받을 때 이런 말이죠. 불법 행위로 인한 타인의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올바른 손해배상의 내용은 어느 것인가? 이거 뭐 기출 문제 한두 번 나온 내용이죠. 시설주인 청원주가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이자 동시에 피해자로 볼 수 있다 하는 요 이야기죠. 요거는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민사상 어떤 책임도 있고 형사상 책임도 따로 있다. 민사적인 어떤 부분이 끝났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끝나는 건 아니다. 반대로 형사적인 책임이 끝났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9번에 다음 중 국내 민간 경비 시장의 전망으로 틀린 것은 예죠. 그래서 어떤 걸어왔던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꼭 한두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경찰 인원 장비가 부족하고 좀 뭡니까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간 경비가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비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좋은 이야기죠. 민간 경비업의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되겠다. 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1세기에는 기계 경비보다 인력 경비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아니죠. 지금 현재 IT 산업과 연계돼서 기계 경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시대 변화에도 맞고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0번 다음 중 청원경찰과 경비의 이원적 운영체계에 따른 문제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되죠. 보기 어려운 것은 또는 발전 방향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보게 되면 보기 어려운 것은 됐으니까 틀린 게 2번이죠. 청원경찰과 일반 경비원 모두 총기 사용에 따른 훈련 부족으로 사고가 빈번히 난다.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원경찰만 해당되고 일반 경비원은 총기 자체를 휴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부족으로 총기 사고가 빈번하다.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다. 청원경찰한테는 성립될 수 있겠지만 일반 경비원에게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민간경비업법 강의 여기까지입니다.